안녕하십니까. 이스타TV 뉴스 이주원입니다. 많은 팬들의 공분을 샀던 풋볼리크스 사태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박종윤 평론가 모시고 추가적인 폭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평론가 나오세요. 네, 그냥 앉으시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일 계속되는 폭로에 좀 정보를 수집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네네. 이스타TV 뉴스를 위한 어떤 그런 바람을 제가 충족을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가적인 그 폭로에 의해서 지난번 폭로에 이어서 추가적인 폭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나온 폭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주요한 내용은 역시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맨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 그러나 맨시티가 워낙 빅클럽이고 프리미어리그에 있다 보니까 다른 팬들도 이 맨시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피파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클럽 그리고 EPL 당국에서도 만약에 현재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의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그런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대한민국에서만큼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떤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폭로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각적이다. 그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바로 이 초상권 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네. 주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회사를 가상의 회사는 아니고 실제 회사를 만들어서 초상권을 처리하면서 자신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 이게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부분이 초상권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돈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선수들의 얼굴이 곧 돈이죠. 그렇죠. 네. 클럽 입장에서는 그 초상권 계약에 대한 것을 선수에게 지불하는 그런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비용 처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쓰는 돈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그걸 줄여야 되는 것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포드엠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회사는 다른 것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격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초상권을 사는 역할만 합니다. 아하. 자, 맨체스터 시티는 이 모든 선수들의 초상권을 포드엠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팔고 포드엠이 초상권 비용을 맨시티 선수들에게 모두 다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급한 비용, 적잖은 비용을 바로 아부다비 그룹에서 메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맨체스터 시티는 초상권 계약에 관련된 비용 지불은 0이 되고 네. 결국에는 이것 역시 만수르 사제로 자신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지출하는 어떤 그 돈을 지우기 위한 작업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금액이 750억 원. 아하.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큰 돈이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수 한 명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사실 매년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금액들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풋볼리크스 그리고 슈피겔에서 발표한 지금 폭로하고 있는 2부 내용이 되겠고요. 순서상으로는 3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내용상으로 4부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이야기는 시티 풋볼 그룹 그러니까 4부, 3부, 4부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 풋볼리크스에서 폭로한 어떤 그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이 폭로를 1부, 2부, 3부, 4부 네. 총 4부작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1부가 되겠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2부가 되겠습니다. 2부 내용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초상권에 관련된 회사인데 이름도 작전명 롱보우라고 롱보우라고 한다면 이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만든 이 무기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아하, 있습니다. 네. 당시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만들었던 이 플라티니,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출신의 이 플라티니 회장을 무찌르기 위한 어떤 그런 작전명까지 썼다고 하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속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오갔던 것이고, 네. 이 초사권까지 건드리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 맨시티가 본인이 썼던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시티 풋볼 그룹이 세계 축구 전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네. 이 4부를 관통하는 단어를 말씀드리자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는 볼프스부르크의 핵심 미드필더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케빈 데브라이너를 이적시킨 이후에 얼마나 이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볼프스부르크에서 활약 대단했었죠. 첼시에서 이적을 해가지고 사실 그냥 조용한 유망주로 머무르는 선수인 줄 알았으나 볼프스부르크에서 그야말로 만개를 했고, 이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낸 팀이 바로 볼프스부르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소리아노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수뇌부는 팀의 발전을 위해서 케빈 데브라이너를 사와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결정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나 볼프스부르크는 돈이 중요한 구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볼프스부르크의 모기업은 바로 폭스바겐이기 때문이죠. 네. 폭스바겐은 한 해 매출이 200조가 넘는 정말 메가 이 회사라고, 메가 컴퍼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돈으로는 승부 보지 않으니까 여기서 맨체스터 시티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 자,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바로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 아니겠습니까? 셰이크 만수르는 폭스바겐 그룹의 대주주 중 한 명입니다. 아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볼프스부르크를 굴복시키고 케빈 데브라이너를 사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폭스바겐의 대주주라는 것은 볼프스부르크 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1대 주주는 아닙니다만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케빈 데브라이너 이적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곳 이외에도 시티 풋볼 그룹 산하에는 굉장히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 뉴욕 시티, 그리고 스페인 지로나 이런 클럽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유망주를 시티 풋볼 그룹 산하의 클럽들에게 유치시키고 그 클럽들에서 좋은 성과를 낸 선수들을 또다시 맨체스터 시티로 넘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도 최근에 축구는 돈이 많은 클럽에게 유망주들이 쏠리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맨체스터 시티가 수많은 산업 클럽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유망주들을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시티그룹이 가난한 구단을 인수를 해서 그 구단을 운영을 한다면은 그 팬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그야말로 돈이 많은 구단이 전 세계 축구를 아우를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이 중소 클럽들은 피해를 보고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시티그룹의 어떤 그 머니파워에 의해서 독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구계 네. 이제 독점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돈이 되지 않는 장사인데 결국에는 왜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는 것인가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것은 1억 파운드, 1,500억 원 정도입니다. 네. 1,500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얼마 전 2015년도였습니다. 중국 언론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루이장이라는 사람이 시티 풋볼 그룹 지분의 13%를 사들였습니다. 13%를 사들이는데 든 금액은 무려 3,900억입니다. 아하. 13%를 사는데 3,900억이 들었다. 즉 1,500억으로 시작한 맨시티는 시티 풋볼 그룹으로 세를 넓혔고 이제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10년 동안 가치가 10배 이상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 네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어떤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만수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본인의 어떤 그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 뭐 어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무래도 이제 싼 가격에 구단을 인수를 해서 좀 더 이제 부를 넓히고 또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되는 사업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주환 사장께서 네.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만수르의 이런 이주원 앵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장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사장 겸 앵커 아니었습니까? 보도국 사장이자 네네. 앵커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맞죠. 잘못 알고 네, 있었습니다. 이스타 TV 사장은 맞죠. 예. 네, 하지만 여기는 앵커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앵커라고. 네.
예의 좀 지켜주시고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앵커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이존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그 네, 네. 부분, 축구를 단순히 이 맨시티를 시룩시룩거리시면 네, 네. 웃음을 참기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맨체스터 시티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축구 이상, 돈을 벌어주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3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 네네. 네, 3부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명의 인물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맨시티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칼둔 알 무바라크, 이 회장이 되겠습니다. 사실